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2021년 11월 셋째 주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주간 운세 예보 시작할게요. 자, 이번 셋째 주에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많고요. 여전히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수성의 어떤 활동이고, 그 외에도 세 번째 주에는 화성이나 금성의 유의미한 구조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첫째, 둘째, 셋째 주 모두 다 수성이 주도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17일, 처음 들어온 17일에는 화성하고 천왕성이 대립각을 맺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18일 새벽인데, 청갈공 12도 화성이 금우공 12도 천왕성이랑 대립각을 맺게 됩니다. 자, 화성도 예상치 못한 뜬금없음을 상징을 하고, 천왕성은 더더욱 뜬금없음을 상징을 하고, 대립각도 뜬금없음을 상징을 합니다. 이런 게 점성술에서는 의미의 중첩이라고 그래요. 그 recapitulation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특징, 유사한 특징이 3번 이상 반복되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특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뜬금없고 예상하기 힘든 정도의 사고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게 고정궁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그 사고가 일회성으로 그냥 쉽게 끝나기보다는 여파가 좀 오래 갈 만한 정도의 사건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평소부터도 알력이 좀 있어서 이 사람들 싸우면 어쩌지? 라고 아슬아슬 하던 사람들이나 그런 집단들이 이날 전후에 좀 대놓고 다투기 시작하다가 결국엔 완전히 등을 돌린다든가, 혹은 천왕성 아시죠? 제가 워낙 천왕성의 특징에 대해서 떠들다 보니까 탈 것에 관련된 사고, 자동차, 열차, 비행기, 선박 이런 데 관련된 사고가 전혀 생각도 못한 위치나 그런 타이밍에서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 중에서 출생 천궁도의 주요 감흥점이나 행성이 고정궁 11도, 12도, 13도 이 사이에 위치하는 분들이면 아무래도 내 사건으로 터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런 이날 주변에는 사람들하고 나를 세울 만한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좀 커지거든요. 그리고 또 굳이 이날 전후에 안 가도 될 곳에 장거리 운전이나 평소에 잘 안 타던 그런 이동 수단으로 움직이는 거,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건 별로 권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세 번째 주의 유일한 메이저 트랜짓입니다. 그래서 행성과 세외삼행성 조합이기 때문에 약간 행성 조합에 비해서는 중요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한테는 크게 올 수 있어요. 당연히 눈여겨봐야겠죠. 자, 하루가 지나면 수성이 19도 이쯤 와서 천층자리 베타성이자 순길성의 대표격인 주벤에시아말이랑 11월 18일에 수성이 만납니다. 18일 한 정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주에 워낙 지옥을 맛봤던 수성이죠. 그래서 슬슬 이제 정신 차리고 체력을 되찾으면서 회복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날부터입니다. 그래서 수성이 주변의 에시아말이랑 만나면 주변에 이제 자기 분야에서 나름 한가닥하는, 자기 분야에서 자리를 좀 잡고 전문가란 소리를 듣는 사람들한테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이 약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물리적인 도움을 주진 않더라도 약간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연결해주는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수성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대가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내가 그만큼 막 베풀고 있었던 그런 입장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도움이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되지가 않아요. 맨입으로 들어오질 않고 나름 이제 의전과 접대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나도 그 사람을 기억에 남고 인상적일 정도로 융숭하게 대접하는 게, 융숭하게 대접한다는 게 반드시 뭐 비싼 데 데려가지고 엄청 돈을 쓰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그게 아니고 내 쪽에서 너를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정성을 쏟고 있다라는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도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후에 수성이 우누카라이랑 만납니다. 11월 20일 토요일 새벽에 수성이 그 뱀자리의 알파성이죠. 극흉성인 우누카라이랑 만나요. 19일 오후부터 20일 오전까지가 수성하고 우누카라이가 유효 회합을 이루는 그런 영향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길성인 주베네시아말이랑 만난 다음에 이 수성은 지금 누구한테 접근하고 있냐? 길성인 목성한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성은 주베네시아말이랑 목성 사이에서 뭐 어느 정도의 인클로저 상황이라 느끼기에 탄탄대로를 밟아 나가고 있는데, 근데 중간에 이렇게 딱 걸림돌이 들어오는 게 이 우누카라이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에 워낙 생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고생한 다음에 막 살아나려는 와중인데, 뭐 사람이 그렇게 고비를 넘기고 좋아지기 시작하면 좀 흥분하거든. 근데 흥분하다 보면 마음의 빗장이 풀립니다. 약간 허술해진다는 거지. 원래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고 뜯어 먹으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야말로 뭔가 이상한 내용 하나 끼어 있지 않나, 계약의 문구 하나를 약간 촘촘하게 살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다고 막 쇼핑하고 거래하고 매매하다가 바가지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딱 손님의 상태만 봐도 이 사람한테는 이제 덤터기를 씌우거나 바가지를 씌워도 뒤탈이 없겠구나 바로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괜히 뭐 그 오래 해먹은 사람들의 어떤 감이라는 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또 피싱이나 스팸에 당하기도 쉬운 날입니다.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은. 그래서 내 돈이 쓰여질 수 있는, 새어나갈 수 있는 모든 경로에서 이날은 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대에 수성이 우누카라이랑 만나는 20일 새벽에 금성도 눈키랑 만납니다. 궁수자리 시그마성이죠. 이게 남도 육성 중에 보통 동양에서는 천기성이라고 불러요. 금성은 올해 연말에 역행을 앞두고 지금 점점 느려지고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별이랑 만났을 때 이 별이랑 유효 회합을 이루는 유효 구간이 좀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느리면 느릴수록 특정 별이랑 같이 더 오래 있게 됩니다. 자, 눈키는 기본적으로는 길성으로 분류된 별이죠. 근데 금성도 길성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났을 때도 분위기는 역시 길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나한테 나이스하게 구는 사람들이랑 또 이제 친교를 나누고, 또 이게 이성 관계에서 좋은 소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망 괜찮은 애정 관계, 그러니까 쉽게 딱 꺾이는 그런 거보다는 좀 전망이 좋은 그런 애정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적합한 타이밍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날에 수성이 아까 말씀드린 목성이랑 사각을 이루게 됩니다. 21일 아침 청갈궁 24도 수성이랑 보병궁 24도 목성. 자, 뭘 어떻게 해도 좋든 나쁘든 11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행성은 수성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주에 개고생을 딛고 올라와서 자, 이날을 지나면서 겨우 자기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사고가 터졌던 그런 프로젝트를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또 엎어질 뻔한 그런 계약도 대충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결과물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평타 이상으로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뭔가 내가 결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 11월 21일 전후의 끝을 보고 정리를 하는 게 좋아. 일단락을 지으라는 거죠. 그래, 약간
여러 가지가 앞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생천궁도 주요 감흥점이나 행성이 고정궁 22도에서 26도 사이에 있다면 이거는 더더욱 나의 일입니다. 나한테 체감할 수 있는 내 주변, 그러니까 내 주변이라기보다는 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때 미리미리 마음의 결정을 내려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욕심만 안 부리면 되고요. 목성이 타임로드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성도 수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거래, 매매, 계약하기에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물론 목성 입장에서는 약간 좀 쫓기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해.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 거래나 계약이 이 사람 나중에 곤란하게 사람을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단락 지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다면 이때 딱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11월 21일입니다. 금성이 아셀라랑 만나요. 아셀라는 궁수자리 제타성입니다. 이 별은 그렇게 박지는 않은데 일종의 순길성 라인에 속하는 그런 별이거든요. 근데 그런 별을 길성인 금성이랑 21일 저녁에 만나게 됩니다. 동양에서는 남두육성의 수장이죠. 천부성이라고 불립니다.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데 서양에서는 생각보다 서양 천문이나 서양 점성소에서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아셀라란 별은 인덕이나 인망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덕을 베풀어서 그걸로 지위와 자리, 나의 포지션을 만드는 어쨌든 그런 별이고요. 그래서 이런 별이 금성하고 만나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의 덕으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 혹은 내가 베풀어왔던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어왔던 덕을 그 보답을 받는 게 이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눈키하고 아셀라는 1도 조금 넘는 그런 도수에서 그러니까 마갈궁 12도 13도 사이에 위치합니다. 대부분의 내행성은 얘네들이랑 만날 때는 하루 상관으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둘이 금성이랑 만난다. 눈키랑 아셀라 구간을 금성이 지나간다. 이럴 때는 고래로부터 선보기 좋은 되게 전통적인 길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45도 정도 떨어져 있고 한 1년 5개월마다 역행을 하기 때문에 매년 이 금성이 동일한 날 같은 도수를 지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금성이 아셀라랑 눈키랑 만나는 그런 날짜는 매년 달라집니다. 뭐 최고 한 달 반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일정치가 않아요. 자, 어쨌든 이날은 캐주얼한 만남보다 진지한 연애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소개받기에 적합한 날입니다. 자, 천부성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옮겨오면 어떻게 되냐? 자, 이날은 나의 부모님의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나는 날, 혹은 나의 부모님의 사위 될 사람을 만나는 날. 약간 좀 느낌이 다르죠? 그냥 소개팅 같은 게 아니야. 되게 진지한 그 장래를 생각하고 만나는 조금 진중한 그런 만남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한테 더더욱 나의 일이 될 수가 있고요. 어쨌든 네이탈 차트의 중요한 감흥점이나 행성, 그게 그 마갈궁 12도 13도와 뭐 파틸각을 맺는 그런 돼 있다. 그럼 충분히 기대할 만합니다. 특히 네이탈 차트의 금성이나 네이탈 차트의 디센던트라든가 하강점이죠. 혹은 네이탈 차트에 결혼해라 도수가 이 도수에 있다. 그럼 얄짤없습니다. 이날 뭔가 해야 돼. 자, 그리고 다음 날에 화성이 주벤 엘게누비랑 만나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그래도 세 번째 주는 두 번째 주보다는 훨 낫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지나가나 했더니 셋째 주 말미에 흉한 구조가, 아주 노골적으로 흉한 구조가 하나 있는 게 바로 얘입니다. 자, 주벤 엘게누비는 천칭자리 알파성이자 순흉성이에요. 물상 대체가 더럽게 안 되는 그런 흉성입니다. 근데 그런 엘게누비가 흉성 화성이랑 만나게 돼요. 이날은 그냥 딴 게 없어요. 싸우지 마라. 누군가랑 싸웠을 때 결코 곱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뒤끝이 있고 후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뒤끝이라는 게 상상했던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방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 이날은
상대방을 앞으로 영원히 안 볼 생각이 아니면 웬만하면 아예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 게 좋아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자, 죽일 싸움이 아니면 하지도 마라.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이거는 잘 참고 계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을 게 아니면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죽일 마음이 없다면 싸우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아니면 좀 괜찮은 주일 텐데, 그죠? 자, 2021년 11월 셋째 주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